비만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몸이 뚱뚱한 건 알겠는데 그렇죠. 혈액도 뚱뚱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대체 뭔가요? 혈액 비만이라는 게. 우선 이제 혈액 비만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네. 먼저 이제 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혈액의 절반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이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또 나머지 절반은 혈장이라는 이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장에 단백질, 당류, 아미노산, 지질 이런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혈액 비만은 이 혈장 속에 특히 네. 지질이 기름이 너무 많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중성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쉽게 말씀드려서 혈액 비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아이고. 혈액 검사하면은 중성지방 수치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제 나이 때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상 혈액은 지금 사진처럼 네. 위쪽에 굉장히 맑은 물 같은 게 보이고요. 아래쪽에 이런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세포 성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혈액을 처음에 뽑았을 때부터 핑크빛으로 약간 뿌옇게 보이고요. 네. 이것들을 이제 원심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런 누런 그게 기름기가 기름인가 둥둥 떠 있는 하얗게 모습을 보이니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게 네. 저게 지금 중성지방 지방층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맑은 것과 이렇게 지방이 있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딱 봐도 몸에 안 좋게 보이긴 한데 그쵸. 중성지방이 혈관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 건가요? 중성 지방은요, 어떤 이 에너지원을 저장해두는 이제 저장고와 같은 건데요. 네.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부족할 때는 체내에서 이것을 꺼내서 이제 분해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적정량보다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쌓이고 혈관을 점점점 이제 좁게 만들어서 결국 동맥 경화나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네. 콜레스테롤에 대한 경각심은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성지방은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했었는데 몰라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서. 몰랐네요. 수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혈관 건강에 위험한 건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힘입니다. 예. 맞아. 이 중성지방의 정상 범위는요, 보통 저희가 네. 한 150 정도 미만인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200 이상이면 저희가 이제 고지혈증의 위험군으로 판단을 합니다. 고지혈증. 네. 아, 중성지방이 높으면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이 고지혈증의 사실 정확한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인데요. 거기에 이제 흔히 고지혈증으로 이제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고지혈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무려 48%, 약 2명 중에 1명 정도가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근데 이 건데요. 중에서도 거의 두 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긴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우리 다니길 바라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상당하네요, 비율이. 네네. 사실 이게 너무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 그 심각성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성지방이 이렇게 위험한 건지를 몰랐네요. 그러고 보면 진짜 이 돌연사의 범인은 네. 중성지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병이나 맨 끝에 나타난 증상에만 집중을 하고 네. 이게 왜 생겼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거나 또 잠깐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중성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꼭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실제로 중성지방을 무시했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담당했던 5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은행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어서 소시적에는 똑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평소에 기름진 음식이나 어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제 운동을 싫어해서 잘 하진 않으셨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네.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500이 넘었다고 합니다. 500이면 2배를 넘네. 어떡해. 아니 근데 거 아닌가? 어디 특별히 아픈 것이 없으셨던 거예요? 중성지방이 굉장히 무서운 게 이 수치가 높아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각 증상이 없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도 그냥 뭐 잠깐 그런 네. 거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관리하시다가 또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좀 생활을 하셨대요. 아무 이상이 없이 느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건망증이 좀 심해지고요. 생각했던 말이나 단어가 좀 빨리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이렇게 방치를 하셨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좀 숨이 차는 증상까지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보시니까 이게 협심증이고 간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당시 스텐트 수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유, 이럴 수가. 그래요. 네, 뇌 MRI 검사까지 해보셨는데요. 네. 그랬더니 이미 혈관성 치매 초기까지 오신 상태였어요. 치매리잖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 방치한 혈액 비만, 어떤 중성 지방 때문에 네. 심장뿐만 아니라 뇌 건강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아니 이렇게 똑순이라고 불리던 분이. 네. 세상에. 그러면 이 사진에 뭔가가 좀 다른가요? 일반인 뇌랑? 제가 MRI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MRI 사진을 보시면 어머.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는 이 가운데 뇌의 백질 부분이 어머. 굉장히 하얗게 하얘요. 보실 수가 있죠. 저 하얗게 변한 부분이요. 네. 이 뇌의 백질에 있는 뇌세포가 다 망가져서 어머. 손상이 돼서 저렇게 하얗게 변한 거예요. 광범위하게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희게 보이는 부분은 아이고. 지금 원활하게 활동을 못하고 망가진 있어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건망증이 자꾸 심해지고 뭔가 총기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머리에 이제 전깃줄이 저렇게 하얀 부분이 중간에 다 상해서 끊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머, 심각했네요. 참 안타까웠던 건요. 네. 사실 이 협심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뇌 건강이 이렇게 망가진 걸 모른 채 그냥 지나치셨다는 겁니다. 아유, 이럴 수가. 너무 경각심을 주는 사례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